안녕하세요. 다산 시스템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잘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보일러예요. 그래서 제가 보일러 판넬을 뺐고요.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어떤 설명이냐면 유튜브에 보면 뭐 보일러 뭐 배관 청소에 대한 모든 걸 공개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제가 봐도 전문가이신 분들이 뭐 설명하시는 것도 있는데 좀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 보일러를 취급해서는 안 되시는 분들께서 설명을 좀 많이 하셔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도움도 드리고, 중요한 건 일반 그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이 보일러에 관심이 많거나 또 이것을 또 시작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유용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요한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잠시 있다가, 네, 일단은 그 보일러 난방 청소, 보일러는 난방 청소란 말은 없어요. 난방 배관 청소. 별거 아니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배관을, 요 안에를 있잖아요, 청소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요 안을 청소를 뭘로 하죠? 빗자루로 하나요? 걸레로 하나요? 배관은 청소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척이나 세관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뭐 홈케어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올 여름까지는 뭐 홈케어 관련 일을 조금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주가 난방 시공이나 가스 시설 시공이지만 여름에 이제 일이 없거나 뭐 그럴 때는, 저는 예전에 삼성전자 서비스 근무 경험이 좀 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어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부품을 발주해서 리페어하는 그런 부서에도 좀 오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슨 어떤 그 제품, 하여튼 삼성전자 제품에 관련된 그런 회사 생활 한 10년 정도를 제가 했기 때문에 웬만큼 홈케어 하시는 분들의 보다도 제품 분해 능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배관 청소 죄송합니다. 배관을 청소한다, 그러니까 뭐 보일러 배관 청소, 뭐 세탁기 청소, 에어컨 청소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청소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청소한다 그러면 그 냉장고 외관 자체에 더러운 게 묻어서 닦거나, 아니면 뒤쪽에 펌프 쪽에 뭐 거미줄을 치면 그런 걸 좀 걷어내거나, 이런 걸 청소라고 하는 거고요.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판넬 열면은 먼지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닦아내고 뭐 쓸어내고 그런 걸 청소라고 하는 거고요. 분해 세척은요, 청소랑은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청소라고 표현해요. 저는 청소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청소는 뭐 각광받고 있는 현재 사업이고요. 또 많이들 하시고 저도 좋게는 봐요. 그러나
의미는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분들께서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바로 잡아야 돼요. 보일러는 제가 이걸 열었습니다. 보시면 연통이 있어요. 연통도 상당히 중요해요. 전부 법 관련, 가스법 관련 연관되어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일러 하단에 보시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배관이 4개가 있고 그 연료 공급원인 가스 배관까지 합하면 5개가 있는데 일단 뭐 요즘 뭐 보일러 배관 청소 뭐 이렇게 해서 뭐 유튜브에 제목이 많이 달리니까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일러는요 가스 배관은 제외할게요. 가스 공급관이니까 20A, 그러니까 20cm 정도 되는 굵은 배관이 2개가 있고요. 이거는 보일러 제조사마다 위치는 틀립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데는 뭐 지장 없어요. 이렇게 연결하든 저렇게 연결하든.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일러 공급관. 여기 보시면 요게 뭐냐면 보일러 난방 순환 펌프예요. 그래서 이 펌프가 이쪽 공급관으로 우리 집 밑에, 방 밑에, 거실 밑에 묻혀 있는 그 배관의 물들을 돌려줍니다. 한 바퀴 뺑 돌다가 분배기를 거치겠죠. 분배기 뺑 돌다가 어느 정도 열 에너지를 잃은 식은물이 다시 돌아서 20A의 난방 환수관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 버너가 다시 물을 데워줘요. 그래서 다시 공급으로 나와서 계속 순환 연속이에요. 이 2개는 순환이 계속 난방을 담당하는 순환. 그러나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작은 그 밸브가 2개가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설명드린 난방은 이 2개예요. 요거랑 얘네들은 계속 그냥 순환만 해요. 이 순환 펌프에 의해서. 그런데 보시면 요건 지금 밸브가 위치가 바뀌었는데 이게 급수예요. 급수. 원래는 파란색이 급수인데 이 설치하신 분이 바꿔놨어요. 지금 보시면 손잡이, 파란색 손잡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저기 중요하진 않고요. 급수는 뭐냐면 물이 들어가야 끓여서 여기 보시면 3방 밸브라는 그 부품이 있어요. 뭐냐면 온수로 가는 거, 방바닥 난방으로 가는 거, 그거를 다 제어해주는 급수 쪽 3가지 방향이라고 해서 3방 밸브로 가는데, 그거를 통해서 끓여진 물이 이 온수 쪽으로 나와서 각 그 가정에 뭐 샤워실이나 그리고 주방 같은 곳으로 뜨거운 물이 가는 거죠. 일단 원리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부품이 많잖아요. 이거 지금 말씀드린다고 다 모르시는데, 어쨌든 지금 아주 오래된 아파트도 이제 보일러를 지금 요즘 타입으로 변경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FF식이에요. 그 강제 급기 배기식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산소를, 공기를 빨아들이는 알루미늄 자바라호스예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 배기통이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연통, 연도가 아파트나 집 밖 여기까지 나가죠. 왜냐? 산소가 여기서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죠. 산소가 들어와야 불이 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가스와 만나서 연소를 하게 되죠. 그래야 불이 붙는 거예요. 버너에서 물을 끓이면 여기에서 온수하고 난방수가 나뉘어져요. 같이 그 온도로 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단 밸브를 통해서 각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온수로 나가든 난방수로 나가든 이런 원리예요. 보일러는. 근데 문제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일러는요, 요 지금 가스레만 빼고 요 지금 4개의 배관이죠. 배관이 쭉 연결됐을 거예요. 요 배관 밑단부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교육도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요 아랫단부터는 배관 아랫단이 뭐예요? 쭉 내려가서 방바닥에 연결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온수로도 가고, 요 아랫단부터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업 등록을 해야지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는 자격이 있는 면허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이쪽 배관에서 일산화탄소가 중독이 되면요, 사람이 바로 사망을 해요. 되게 위험한 물건으로 지금 취급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저도 케어 경험이 있으니까 홈케어 하시는 분들은 주로 성수기가 여름 정도 되겠죠? 뭐 봄, 여름, 뭐 가을까지. 근데 겨울에는 이분들이 일이 좀 많이 비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일러에 자꾸 좀 관심을 갖고 막 설명을 막 해요. 근데 그거는 설명이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이 두 가지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한 분들이 있겠죠. 보일러는요, 두 가지를 무조건 소지를 해야 돼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주는 가스안전관리 자격증하고 가스시설시공업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이 하단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주는 전문건설업 수료증하고 또 관련 자격증하고 그리고 난방시공업이라는 면허를 각 시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교육을 받고 큰 돈을 지불하고 나서 그때서야 당신은 이제 보일러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이제 만질 수 있는 게 보일러예요. 아무나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징역하고 벌금이요 엄청 센 물건이에요. 그분들 정식 교육을 안 받아봤으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일러 보면은 솔직히 뭐 별거 없잖아요. 내용물도. 그죠? 많지 않잖아요. 뭐 있어요? 여기 한창 탱크에, 수납박스에, 뭐, 응? 이게 뭐야? 이게 삼방별 거네. 이게 삼방별 거네. 이거 산소 공기 빨아들이는 급기 팬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메인 PCB 있고, 뭐 화실 있고, 별거 없어요. 원리도 간단해요. 근데 지금 이 안에서는요, 두 종류의 가스가 서로 막 얽히고 돌아다니잖아요. LPG나 LNG, 여기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그러면 저거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교육을 받고 자격을 부여받고 면허를 내야 만질 수 있는 건데,
설명을 그런 자격, 교육, 면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도 많이 설명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좀 약간 경험이 없어서 이게 제가 들어봐도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있고. 난방배관 세관은요, 어떤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그래요. 평생 안 해도 된다. 왜냐? 자기네 물을, 본인 댁에 물을 빼봤더니 깨끗해.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물은요, 여기서 20A 물이 똑같이 나가서 똑같은 관로로 들어와서 똑같이 간격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거 분배기에 가면 좁아져요. 그럼 보틀넥 현상을 막겠죠. 물이 쭉 좁아지면 병목 현상을 막겠죠. 그럼 물이 자꾸 이렇게 거기에 부딪히다 보면요, 물때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굳고 석회돼 가지고요, 거기 딱딱하게 돌같이 생깁니다. 더 좁아져요, 구멍이. 계속 순환을 하다 보면 그런 돌덩어리들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환수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때 여기 환수 옆에 보면은 필터가 다 있어요. 필터가 거기서 걸려주면 되는데, 저 필터가 아주 미세한 필터가 아니에요. 웬만한 덩어리 다 올라가요. 그러면 돌게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장 처음 이 순환 펌프가 돌잖아요. 순환 펌프가 돌면 물을 밀어내려면 뭐가 이렇게 바가지가 있어야겠죠? 그 버킷이라고 하잖아요. 저 순환 펌프에는 얇은 버킷이 촘촘하게 촉촉촉촉촉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돌면 물을 보내줘요. 근데 그 버킷 사이에 이 분배기나 그 관 내에서 떨어져 나간 아주 조그만 석회 같은 돌이 그 버킷에 다 끼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돌아도 그 새거나 깨끗한 물일 때처럼은 순환을 제대로 못 시키겠죠. 그래서 보일러 기사를 불러서, AS 기사를 불러서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 하면 그때 난방수 세관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일러를 교체할 때는요, 세관은 기본이에요. 이 집에서 보일러 10년을 썼는데 이걸 새 거로 바꿨어요. 근데 정호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비가 켜져 있어요. 그럼 잠시만요. 끊기면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불러서 이상이 없으면 해라, 이게 아니에요. 보일러를 교체하면 난방수는 100%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돼요. 깨끗하게. 물이 꾸정물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고장이 없어요. 오래 쓰신단 말이죠. 어떤 시청자분들은 그래요. 배관 청소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까짓 거 안 해준다, 평생. 그렇지 않습니다. 철보석이 많이 들어간 옛날 보일러는 당연히 물이 꾸정물이고요. 철보석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여기 철보석이 지금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신주나 동 쓰고 해도 까만 집이 있어요. 그리고 안 까맣고 그냥 깨끗한 집이 있거든요. 근데 물을 받아보면 내부에 그 가루나 이런 이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많은 이유가, 여기 필터를 거쳤으면 그게 나오면 안 되죠. 필터를 넘어서 도는 거예요. 다시 나오고. 1차적으로 순환모터 고장 나겠죠. 순환모터 고장 났다고 해서 이거는 까만색 기동 콘덴서 요거 갈면 된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순환모터가 기동력이 좀 약간 약해져 가지고 그때는 기동 콘덴서를 바꿔주는 게 맞긴 하지만, 이 순환모터는 중요한 건 버킷이에요. 버킷이 뭔가 끼었나 막혔나 이게 중요하고요. 물론 RPM도 중요하죠. 그래야 손에 될 테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순환모터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시려면 이 난방수 교체는 주기적으로, 그렇다고 1년에 한 번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일단은 상태를 보고요. 제가 볼 때는 3, 4년이나 5년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뭐 배관 청소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수돗물 호스를 끼고요. 물을 집어넣어서 한 바퀴 쭉 돌려서 여기로 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청소입니까? 그건 청소가 아니잖아요. 사전적 의미에서 그건 청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세척이에요. 근데 그것도 세척은 아니죠. 비유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가글을 합니다. 가글. 고기를 먹고 고기. 자, 가글을 쭉 마셨어요. 그러면 입에 머금고 있다가 그냥 뱉는 거랑 가글을 입에 넣고 이게 뭐죠? 표현을 모르겠지만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해주면 안에서 공기가 발생하고 가글 액도 더 요동치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냥 머금고 있다가 뱉는 거랑 이렇게 해주고 뱉는 거랑 뭐가 틀려요? 당연히 이게 낫겠죠.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말 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다 수돗물 꽂아가지고 저쪽으로 수돗물 배출시키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는 배관 청소가 아니고 난방수 교체라고 해야 돼요. 난방수, 밑에 있는 난방수를 교체한다. 절대 배관 청소 아니에요. 세관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난방 배관 세척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최소한의 파동수가 있어야 됩니다. 약품까지는 아니더라도 파동수, 아까 말했던 가글, 뽀글뽀글 이런 상태로 배관을 긁으면서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배관에 붙어있는 물때라든지 그 분배기에 걸려있는 그 작은 석회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고집대로 우기시죠. 아, 이거 이래도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난방수 교체나 난방배관 세척을 하시려면요, 장비가 이만큼 늘어나요.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냥 이렇게 수도 호스 하나 이렇게 메고 가면 끝나잖아요. 수도만 있으면 밀어낼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장비가 되게 많이. 수압 게이지 있어야 되죠. 컴프레셔 있어야 되죠. 아니면 그것들이 함께 들어있는 뭐 장비,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되죠. 부피가 크단 말이에요. 그거 연결하려면 뭐 에어호스, 뭐 수도호스, 뭐 기타 등등 손이 많이 가고 짐이 많죠. 확실히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 세척, 난방 배관 세척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일러가 교체가 되면 그때는 난방수 교체 정도만 해도 돼요. 굳이 컴프레셔 뭐 다 갖고 올라가서 뭐 뽀글뽀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일단은 보일러가 새 거니까 방 밑에 있는 물들을 전부 다 빼고요. 깨끗한 새 물을 집어넣어야 새 물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3, 4년 쓰다 보면 그 관내에 어떤 이물질이나 뭐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그때 또 한 번 여기를 분리해서 해주는 게 맞고요. 이거 연통도 그래요. 제가 그 현장에 가보면 아주 난리가 나요. 지금 이 연통은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좀 다르죠. 보통 연통이 여기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볼록 나왔잖아요. 이거는 통합대 연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일러에서 연통이 이렇게 다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벽이 나갔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죠? 근데 아파트에 가보면
이 연통 바로 앞에 벽이 돌출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쭉 이렇게 돌출.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역풍 때문에 배기가스가 오히려 이렇게 들어와요, 보일러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정도 휘어졌죠? 벽과 떨어지게 이 부분을 이렇게 휘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여기 돌출벽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래서 통합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공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일러 배우실 분들하고 뭐라고 그러죠? 자동차과 지금 다이, 그러니까 자가로 하실 분들. 근데 보일러는 자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 벌금, 사고시, 이건 사고시예요. 사고시.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그냥 이거는 뭐 그게 없어요. 뭐라 그러죠? 봐주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무자격자가 손을 댔는데 사고가 났다,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징역이에요. 근데 자격자가 가스안전공사와 건설협회의 규정대로 작업을 했는데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제품의 어떤 불량이나 아니면 그 주택의 어떤 벽의 어떤 상황으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죠. 빠져나간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대한건설업회에서 배관 교육을 받으면서 건설 교육도 받고요. 이것도 규정대로 레이어 실리콘, 실리콘 링 전부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리고 뭐 중요한 게 또 있죠. 이게 밖으로 나갔을 때 이게 이제 안쪽 캡이거든요. 요거 이제 여기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쪽 캡은 요쯤 오겠죠? 바깥쪽 캡은 요렇게 오겠고, 실리콘을 요 안쪽에다만 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이 컨덴싱은 상향 5도인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빗물이 들어오잖아요. 비가 오니까. 그럼 바깥벽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벽 속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쪽 끝에도요, 진짜 좀 위험하지만 아무리 높아도 나가서 이 캡을 끼워준 다음에 이 안쪽 실리콘 바르고 바깥쪽 실리콘을 완전히 발라서 물이 연통으로는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얘는 응축수가 발생해서. 이거는 일반 보일러입니다. 요즘에 이제 의무화된 컨덴싱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컨덴싱은 에어컨처럼 물이 나와요. 배관이 있단 말이에요. 물배관이. 그래서 연통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물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쪽으로 빠지니까. 근데 이거 처리를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빗물이나 이런 물이 이 연통을 따라서 벽 안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안쪽에는 잘 발랐으니까 안쪽으로 새진 않지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벽 안으로 계속 스미겠죠. 그럼 아파트 외벽에 뭐 웬만큼 방수가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이 벽 속으로 계속 스며든다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이 연통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류도 다르고요, 일반형, 통합대 뭐 다 다르고요. 특히 실리콘 처리 가장 중요하고요. 그냥 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교육받고요. 시험도 봐야 되고요. 수료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마다 또는 주기적으로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돈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고 와야 되는 게 보일러 관련 일입니다. 사람 인상이 구수하게 생겨서 뭐
설명하는 게 뭐 쉬워서 그렇다고 그 유튜버를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가스안전공사에 관련된 자격과 면허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을 받아오고 있는지, 시공자 자격은 있는지, 그리고 이 아랫단 배관은 난방 시공에 속합니다. 여기는 가스 시설 시공에 속해요. 배관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그 법정 교육을 받고 수료를 했는지, 그리고 이 난방 배관에 관련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면허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설명 누구나 해요. 근데 괜히 그렇게 따라했다가 잘못되시면 그거 진짜 큰일 납니다. 손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그 자동차 다이 하듯이 뭐 엔진오일 갈고 그러잖아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령이 해마다 바뀌고 강화되고,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사람이 건드렸을 때 이상이 생기면요, 그냥 그분들은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강화됐어요. 왜냐, 사람을 사망케 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일러에 관련해서는요, 아무 영상이나 보고 신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시는 뭐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뭐 선배님들이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뭐, 저 새끼 죄송합니다. 제 말 잘못하네? 뭐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성격이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눈통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뭐 뭔가 이상할 때, 저는 뭐 그 주변 아는 사람들한테 절대 전화 안 하고요. 가스 안전교육원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요. 왜냐, 그래야 근거가 남고요. 그게 정확한 거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로는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게 보일러예요. 정말 신중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 무엇을 한다고 해봐 이렇게 손대면 안 되는 게 바로 보일러입니다. 그거 유념하시고요. 제가 어떤 영상을 우연치 않게 봤어요. 근데 좀 답답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보일러를 교체하실 때는요, 일반 보일러든, 왜냐, 자기 집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없으면 물을 뺄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배수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일러는 예를 들어서 뭐 60만 원인데 공사비가 1,5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갑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 전옥수 일반 보일러가 있긴 해요. 물이 안 떨어지는 그런 보일러를 설치를 하던, 뭐 친환경 그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하던, 아주 시공하시는 분이 정말 그런 자격과 면허를 갖추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공을 하실 때는, 이건 법적 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스 배관, 연통, 급기 배관 전부 다 바뀌어야, 세트로 바꿔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라도 바꿔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그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기도 해요. 인터넷에 분이 뭐 여긴 싼데요, 비싸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 깎으려고 드시면, 어떻게 설치하시는 분들도 이게 생계잖아요. 그러면 자꾸 금액을 낮추니 자기 남는 게 없으니까 이런 거를 그냥 쓰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보일러는 뭐 이걸로 눈탱이 치는 사람 없습니다. 표현 죄송하지만 그냥 적절한 마진을 저희가 보고 시공을 해드리는데, 보일러만큼은 비용
그냥 집을 제대로 하시고요. 안전하고 꼼꼼하게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게 남는 거예요. 돈 10만 원, 돈 5만 원 깎는 것보다 그게 더 남는 겁니다. 확실히 바꿀 거 바꾸고 하시는 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남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전화 상담 오시면 그 여성분들, 어머님분들이 여쭤보세요. 지금 쓰는 보일러가 예를 들어서 이 보일러인데 우리는 경동 보일러로 해주세요. 그래요. 굳이 경동 보일러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콘덴싱이라는 보일러, 그러니까 친환경 보일러가 경동이라는 회사에서만 만드는 걸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경동에서 먼저 만들긴 했죠. 그러나 그 보일러, 제가 어떤 뭐 롯데기공 이런데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보일러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 4사가 있어요. 귀뚜라미, 린나이, 경동보일러, 그리고 대성보일러 있죠. 이 4사에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전부 다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9월부터 그게 의무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보일러만 거의 만들고 있어요. 뭐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러니까 경동보일러에만 콘덴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콘덴싱이라는 건 일반 보일러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간 그런 보일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 콘덴싱 보일러는 다 있으니까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콘덴싱은 보일러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 기능을 갖춘 보일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성에도 콘덴싱이 있고요, 귀뚜라미도 있고요, 린나이도 있고 경동에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더 길어지면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댓글에. 네. 최대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